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수급상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어제하고 동일한 패턴입니다. 오전장에는 매도세, 오후에는 다시 이제 매수세로 전환하는 패턴인데요. 오늘도 16만 주 넘게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136억, 기관이 87억 양매수 흐름이 나왔습니다. 종가상으로는 82,000원에 마감되었는데요. 시간에 2% 넘게 일단 상승하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전장에 영상 세팅이 좀 잘못되어서 소리만 나가고 화면은 이제 전환이 되지 않고 다른 화면이 나갔는데요. 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기사 부분을 보시면서 한번 더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어제 상한가 이후에 가장 지금 차트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태깅이 나오느냐, 태깅이 나와야 작년 12월달, 올해 1월달, 3월달 같은 강세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거래량을 실어서 넘어가고 이 빨간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급등을 일으키는 모습이었고요. 1월 달에도 이제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고 태깅하는 흐름으로 3월 26일 12만 9천원 사상 최고가까지 이제 갔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볼린저 밴드 상단은 한 번도 제대로 돌파하고 태깅이 안 나왔거든요. 몇 달 동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6월 달에도 한번 시도했다가 바로 이제 12 발행으로 빠졌다가 이제 이번 이제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회사 공지글 나오고 나면서 어제 상한가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갔던 부분들 거래량 동반했죠. 자, 오늘도 어제의 어떤 거래량 수준 1200만 주, 1000만 주 넘게 들어오면서 이 빨간 선을 장중에 지지합니다. 이게 이제 한 7만 5천원 대인데 여기를 유지하면서 견조한 흐름. 물론 좀 윗꼬리가 좀 나왔죠. 86,200원까지 이제 장중에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8만원대 라인을 지금 안 깨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설명드렸던 라인은 이제 75,000원이 이제 라인으로 보게 되면 요 이제 6월 달에 6월 25일 이제 올렸던 요 이제 그 돌파 라인과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30분 봉으로 차트상으로 살펴봐도 요 가격권이죠. 그러니까 7만원대 중반대가 여기 라인이 좀 있는 상태고 이 라인 위에서 이제 강하게 유지를 했다는 말은 상당히 이제 이 강세가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에 준하는 어떤 이제 그 모습을 일단 견조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오늘은 하드 캐리는 이제 제약이 이제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만 HLB와 HLB 제약이 일단은 강세를 이끌면서 흐름이 나왔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게 되면 HLB 쪽에서는 136억 정도 일단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87억을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은 어제하고 동일하죠. 장중에는 매도로 나갔다가 오늘도 매도로 나갔다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후에 안 밀리면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큰 폭은 아니지만 16만 주로 매수로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현물 쪽 수급에서는 신한은 이제 그 매도 강도가 좀 줄었습니다만 매수세로 전환하진 않았고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소폭이고 오늘은 삼성 쪽에서 100만 주 가까이 일단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 요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스마트머니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12월달, 1월달, 3월달의 모습을 보면서 시가총액도 이제 10조 7천억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도 향후에 이 리서브미션 이전의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도 이슈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기 변경 6월달, 12월달 말고 특례 변경 관련되는 부분이 수급을 자급하게 되는데요. 지금 52건이 이제 8조대 중반에 있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지금 10조 이제 7천억 대니까 요걸로 이제 대조해보면 지금 SK이노베이션하고 여기죠. SK이노베이션하고 카카오뱅크
여기 정도니까 한 40위권 중반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이 좀 더 윗단으로 올라가면 한참 이제 3월 달에는 20위권까지 LG전자, 뭐 삼성화재 요런 수준까지 그 시가총액이 마크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되면 수급상에서 이 패시브 자금 쪽에서 중요한 이제 뭐 연기금이라든지 보험, 투신 이런 쪽에 이제 매수가 당연히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시면 연기금이 45억, 사모펀드 16억, 투신에서 55억 이렇게 매수가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성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말은 이제 신규 이제 스마트머니도 조금 이제 유입이 HLB 쪽에서 되는 어떤 분위기 뭐 이런 어떤 수급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태깅을 얼마만큼 이제 이번 주 내일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까지 이제 이 흐름을 이어서 이 첫 번째 이 갭을 완벽하게 거래량을 실어서 메꾼다라고 하면 이제 리서브미션의 어떤 그 가는 어떤 기간에 대한 어떤 지금 반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1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미팅을 통해서 불확실성도 해소되었고 추가로 시간을 요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양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서브미션은 준비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니까요. 이제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서 양측이 이제 합의되어서 이제 빠르게 넣는 형태의 타임라인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에 이제 가격도 보시게 되면 추가로 2.44 11만 주 정도 이제 거래가 나오면서 84,000원대까지 일단 올라가서 자, 이 부분도 이 8만원대가 유지되면서 윗단을 하면 훨씬 더 이제 강한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 뭐 가격권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을 살펴봐 드리면 항서제약은 어제 이제 반등이 좀 나왔다가 오늘은 0.57% 소폭 좀 빠져 있고요. 오늘 공매도 거래는 이제 3,731주고, 자, 요거는 이제 7월 2일까지 이제 순보유 잔고니까, 이제 7월 3일에 이제 상한가 갔었을 때 이제 이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이게 어떻게 또 이제 내려가는지, 매수를 했으면 내려가는 거고, 매도를 하게 되면, 현물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예, 올라가는 요런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차 거래는 이제 상한보다는 체결 혈선, 오늘도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 이 화면이 이제 안 나와서 다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어제 이제 아침에 나왔던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부분에서 빠른 이제 조치를 통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이며 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일단은 해소가 되어서 리서브미션에 대한 어떤 부분에 이제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리고 1시간 만에 끝났다는 말은 이제 보통 이제 미팅 시간 1시간인데 뭐 몇 시간 하는데 1시간이 아니라 본래 1시간 한도다. 근데 이제 1시간이 채 안 돼서 끝났다는 말은 굉장히 순탄했다. 그리고 이제 OS 값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한 어떤 부분은 설명이었잖아요. 결국 이제 첫 도전 당시보다 OS 데이터를 추가해서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이제 자신감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공고문을 내면서 이 공식 문서, 포스트 액션 레터에 특별하게 지금 뭔가를 해야 될 사항이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으면 약효나 뭐 요성이나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혀 리보세라인과 감리주마임이 지적받은 게 없기 때문에 CMC에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이제 카파 CAPA 과정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이제 결론이 이제 EIR이 안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제 포드파 골데이터 안에 이 부분이 나와서 등급을 받아야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제출하는 말은 요 과정 안에는 이제 EIR 보고서가 뜨는 부분들을 이제 리서브미션 뭐 전이나 후에 확인하면 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뭐 그런 차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제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여러 번 뭐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항서제약만 한다는 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인데 그런 건 없고요. 둘 다 같이 제출을 합니다. 어차피 이게 재제출이라는 게 새로 처음에 NDA나 VA 신청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기간 자체가 10개월, 6개월이 아니라
이제 최장 클래스 1은 2개월, 클래스 2는 이제 6개월인데 지금 클래스 1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내 이제 허가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그 기대감을 다시 살리면서. 그래서 HLB가 여러 IR을 통해서 피크 매출을 2029년도로 잡았잖아요. 한 3조대 정도. 그리고 이제 특허 관련되는 부분들은 단독으로 이제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길게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병용으로 했을 때 이제 최장 2034년도까지 10년 정도를 벌기 때문에 이런 피크 매출이라든지 후발주자의 어떤 이제 부분을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서제약 입장도 그렇고 HLB 입장도 그렇고 이렇게 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서제약은 글로벌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 캄넬리주맘 자체만 가지고 면역항암제가 단독으로 효과를 보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리보세라님의 파트너가 필요하고 HLB 입장에서도 이 특허 연장을 이 병용으로 이걸 하면서 성공을 시키고 적응증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둘 다 이제 파트너십이 더욱더 이 계기를 통해서 강화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된다는 게 아니라 후발주자들도 계속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의 옵티보 여보이 뿐만 아니라 기존의 로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바스틴 티센트릭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삼중 병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로슈의 단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극복하는 게 이제 HLB와 항서제약의 이 병용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크로스오버로 섞어서 이제 하는 임상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같은 경우는 옵티보나 여보이가 나온 지가 뭐 2010년대 초중반에 나왔던, 그리고 이제 리얼로드 데이터가 많이 이제 축적되어 있는 약물들이기 때문에요. 빅파마는 이런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마케팅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후발주자의 어떤 견제가 들어오기 전에 상업화하고 피크 매출로 가는 것이 이 리보세란과 캄넬리주맙의 간암 1차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는 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도 키트루다의 1차 치료제 실패를 그냥 포기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다른 쪽의 어떤 병용을 통해서 진입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이제 허가 받는 거하고 내년도에 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길 때도 이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 이런 엘레바 테라피트 중심으로 이제 상업화 관련된 투트력을 한 겁니다. 직판을 통해서 승부를 걸겠다 했던 부분이고, CR 레터를 받으면서 이제 마케팅 인력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번 타입 A 미팅으로 확충할 태세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을 다시 이제 강화시키는 어떤 분위기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유효성 안전성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재도전 기간을 좀 줄여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OS 값을 추가로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되었던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올려서 이제 도전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이제 후발주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옵티보 여보이가 삼성전자 일단 끝냈고, 프라이머리 엔더포인트의 통계적 이제 유의성은 만족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OS 값이 이걸 가지고 얘는 1차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3.7개월이면 업데이트하면 23.8개월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물론 이제 기전 자체는 둘 다 이거는 면역 항암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성에 관련되는 문제가 한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병용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임핀지하고 임주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어떤 단점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독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이 OS 값은 일단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이제 허가를 받는 것이 결국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까지 또 견제를 하면서 이제 선발주자들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후발의 어떤 견제를 같이 하는 차원으로 이번 이제 업데이트 OS 값
뭐 이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서 제출하는 어떤 과정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옵티버고 여보이가 이제 3상을 마쳤고 FDA 인허가를 위해서 NDC 제출하려면 이것도 준비 과정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이제 빅파마니까 그냥 뭐 천천히 하겠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이 부분들이 이제 올 수 있으니까 올해 안에 이제 최종 결정을 내는 게 내년 상반기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제 리서브미션 안에 클래스 1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왔을 때 이제 주가의 반응도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빅파마의 제품들은 이미 다 허가받은 제품들의 지금 병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FDA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리보젠과 캄넬리즈맘 입장에서는 자 이런 부분들이 격차가 아직 있습니다만 뭐 여유를 가져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재조준하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이제 리서브미션의 일정 안에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관련된 이제 그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